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유권자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집권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저도 책임의 한 부분을 통감하면서 어제 방송을 쉬었습니다. 경위에 어쨌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정말로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외로운 투쟁을 설란영 여사 등 온 가족과 함께 치러냈고, 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단합시켜서 영남 5곳과 강원까지 지켜낸 것은 오로지 김 후보의 용기 있고 정정당당한 인생 역전과 올곧은 선거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는 전면 쇄신과 완전한 환골탈태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직전 30% 초반쯤에 머물던 지지율을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기적의 역사를 썼습니다.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헐뜯으며 망연자실하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임기 첫날부터 양두구육의 이중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기 민주당 대표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대통령 이재명의 취임 직후 대법관 증언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2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하나는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발의한 대법관 30명으로의 증언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경태가 내놨다 철회된 대법관 100명 증언안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선거 유세 도중에 이 장경태 법안과 그리고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 설이 돌았던 민간인 대법관 임명을 골자로 한 박범계의 법안이 여론의 문매를 맞자 서둘러 이 두 법안을 철회했었죠. 그런데 그중 하나를 정청래가 슬그머니 어물쩍 다시 넣어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정청래는 김용민 법안과 이 장경태 법안을 병합해서 소위부터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 정원은 지금의 14명에서 30명과 100명 사이에 어디쯤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좌파 우당들이 이 190석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국회를요, 대통령 이재명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오는 20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하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법원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곧 대통령 이재명의 모든 재판들을 퇴임 때까지 중단시키고 5년간 중단시키는 것이죠. 직위원 부장판사를 징계하거나 좌천시키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관할 건도 박탈할 게 분명합니다. 취임 첫날에 쏘아올린 이재명 정권의 신호탄 중에서 가장 기괴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입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 대화합이니 통합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 총리 김민석이 지향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는 하나만 하고
시간만 되면 임명이 될 것이니까 한 달 안에 정식 임명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은 내란 세력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복심을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김민석은 계엄 얘기를 가장 먼저 정치권에 꺼내서 거론시켰고, 러시아제 권총인이 소총 반입 제보를 역시 맨 먼저 꺼내들고 흔들었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1인 시위를 하면서까지 줄기차게 외쳤던 대통령 이재명의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측근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대표 아바타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초 첫 국무총리 자리에는 경제 전문가인 박용만 회장과 몰표를 몰아준 이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스승인 민주당 의원 정동영 등이 거론됐고, 여성들 이름도 있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단호하게 자신의 복심인 김민석을 선택했습니다. 국민 화합보다 또 통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 세력 척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응징이며, 그 일을 믿고 맡길 사람, 또 자신을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힐 악역은 김민석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임기 첫날에 날아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싸늘함과 경고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의 복심으로 통하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들고 온 서류 더미를 뒤적이다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반응이었죠. 그러다가 없네요.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그대로 떴습니다. 이상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기로 소문난 29살의 이 레빗 대변인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일부러 빠뜨렸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조야는 지금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원래 한국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전화를 먼저 걸죠.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시바 시계로도 지금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미국 측 축전 소식은 민주당은 조만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미국 국무부는 이 직후에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매우 상투적인 입장을 냈고, 그 이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동맹국에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려한다, 이런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외쳤던 대만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이걸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의 이 친중국화 경향에 옐로우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외신들은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까지 최상의 관세 협상안을 제출해달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계국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웃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짧고 닥쳐올 안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국힘은 뼈를 깎는 자성과 변신으로 밀물처럼 몰려올 안팎의 시련에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또 다른 전쟁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